안녕하세요. 라이트하우스입니다. 작년 말 정부에서 과열된 집값을 잡기 위해 발표한 12.16 대책 이후 그간 고가 재건축 아파트가 밀집된 강남 3구를 시작으로 양천구까지 하락 전환하고 있으며 마용성 등 2차로 서울 아파트를 이끌던 지역들의 상승세도 대폭 감소하면서 서울 아파트 시장이 점점 더 하락 시장으로 돌아서고 있는데요. 강북이나 노원구 정도만 제외하고는 상승세가 감소했음에도 특별히 신고가 찍은 단지들만 골라서 외곽 지역이 풍선 효과로 폭등하는 것처럼 9억 이하 아파트들이 오른다는 기사들은 끊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책 발표 이후 시장 상황을 엄중히 모니터링하겠다고 경고했음에도 풍선 효과라고 하면서 수용성으로 투기 수요들이 몰리며 폭등하는 동안 해당 지역에 이미 들어가 있던 투기꾼들은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불법 담합까지 했지만 결국 새로운 부동산 대책인 220 대책을 불러오며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었는데요. 아직도 지럴드 같은 언론에서는 끝까지 호가가 떨어지지 않았다고 우기고 있지만 실제 해당 지역들의 매수 문의가 끊긴 것은 물론 수원, 안양의 호가는 최대 1억이나 떨어진 단지까지 나올 정도죠. 이는 예전에 어디선가 많이 봤던 익숙한 광경인데요. 재작년 광명이 한두 달 사이 매일 한 건 이상 거래되면서 1억 넘게 상승하는 동안 다같이 담합하여 호가를 올렸지만 9.13 대책이 발표되자 즉시 거래 절벽이 찾아오면서 이기주의로 똘똘 뭉쳤던 담합은 오합지졸처럼 흩어지며 급매물이 쏟아져 나왔던 것처럼 말이죠. 결국 담합이라는 것도 돈 벌고자 하는 욕심으로 뭉친 집단 이기주의이기 때문에 더 버티다가는 손해보겠다는 생각이 들자 뿔뿔이 흩어진 것이며 언론들의 풍선 효과라는 말을 듣고 뒤늦게 들어간 사람들이 항상 피해보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언론들은 지들로 인해 피해본 사람들에게 반성하는 마음으로 지금이라도 새롭게 풍선 효과가 퍼지는 지역들의 위험성을 경고하기는커녕 오동평이니 안씨 성인이 김부검이니 신조어를 계속 만들어 오히려 또 다른 지역으로 풍선 효과를 계속 유도하는 등 피해자들을 꾸준히 양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알만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투기한 지역이 이제 떨어질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 전에 팔고 싶어 하지만 팔리지가 않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이 사도록 유도하거나 가격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집값이 떨어질까 불안해 투기꾼들이 벌이고 있는 행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가장 먼저 보실 것은 얼마 전까지 성행했던 집값 담합과 자전거래인데요. 집값 담합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집의 가치를 본래의 가치보다 굉장히 높게 평가하면서 본인들이 담합하는 것을 끝까지 인정 안 하고 오히려 부동산을 가두리라 욕하며 실거래가보다 몇 천에서 억 단위의 호가를 올리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런 단지들은 인근에 자신의 뜻대로 해주지 않는 부동산들을 가두리라 몰아붙이며 허위 매물 신고를 하고 있었지만 대부분 반려되는 상황인데요. 재작년 3분기에는 투기가 심각했던 지역들에서 많은 허위 매물 신고가 나왔으나 광명시의 경우 38에서 55%가량, 양천구의 경우 64에서 66%가량, 심지어 동탄신도시의 경우는 92%가량이 반려되며 이들이 집값 담합으로 인해 허위 가격으로 몰아붙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작년 역시 허위 매물 신고 접수는 많았으나 42에서 3% 정도는 반려되고 있었고 반대로 집값 담합 신고센터 접수 현황을 보면 집주인들의 고가 담합은 135건인 반면 가두리 부동산들의 저가 담합은 5건에 그친 것을 보면 어느 쪽이 거짓말하는지는 뻔한데도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12.16 대책 때 약속했듯이 지난 2월 21일부터 부동산 시세 교란 행위에 대한 특사경을 본격 가동해 집값 담합 등을 단속함은 물론 유튜브에서도 이미 가격이 반영된 개발 호재를 가지고 급등 지역의 당위성을 설명하거나 아니면 탈세 기법 등을 강의하는 스타 강사들까지도 단속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후 동탄 아파트 단지에 있던 노골적인 집값 담합 현수막들은 어느새 자취를 감췄고, 용인 수지구에서는 담합에 반대하는 중개업소를 가두리 부동산으로 매도하며 허위 매물, 가격 조작 중개업소 출입 금지라는 현수막을 부동산 앞에 걸어놓는 등 영업 방해 공작까지 펼쳤으나, 단속반이 뜨자 같은 자리에는 허위매물, 거짓, 과장 광고, 부동산 업자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벌이라는 현수막으로 교체하는 등 담합이 아니라 단지의 정당한 가치 찾기라고 우기던 모습과는 사뭇 다른 행위를 보여주며 쫄아서 다 숨어버린 모습이죠. 여기에 단톡방 등도 단속을 피해가기 위해 부동산을 공부하던 단톡방은 어느새 맛동산을 공부하는 단톡방으로 바뀌었고, 부동산에 대한 정보는 골동품 정보나 생활 정보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대화 역시 레미안은 에버랜드, 전매 제한은 유통기한, 투자자는 외국인, 아파트는 맛집으로 바꾸어야 하는 등 본인들이 불법적인 행위를 하면서 빠져나갈 구멍만 찾고 있는 꼬라지가 참 가관이네요. 여기에 새로운 멤버의 유입까지 막으며 서로 감시하려는 공산주의냐고 우기고 있는데, 예를 들어 범죄 집단을 잡을 때도 내부 고발자나 피해자 등이 카톡방 등을 증거로 제출하면 받아들여집니다. 즉, 지들이 범죄 집단이면서 공산주의 운운하는 것이 어이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처벌에 몸살이는 건 집주인들 뿐만이 아닌데요. 한 분양권 스타 강사는 단속 1일차에 1,500명이나 되는 카톡 단체방을 폭파했고, 투기 조장에 미련을 버리지 못한 다른 부동산 강사는 800명 규모의 비공개 카페 이름을 다이어트 모임으로 바꾸어 버리는 등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사에 뜰 정도라면 이미 조사가 들어갔다는 뜻이며, 이제 와서 단톡방을 없애든 바꾸든 이미 늦었다는 뜻입니다. 다조가 천적을 만나면 모래 속에 머리를 파묻으며 자신만 눈과 귀를 막으면 사태가 피해갈 것이라 생각하듯이 똑같이 새대가리 같은 생각으로 하는 짓들일 뿐이죠. 이미 21일 신고센터가 문을 열자마자 특히 최근 풍선 효과라고 하던 수원, 용인, 안산 등을 중심으로 나흘 만에 100건이 넘는 신고가 들어올 정도이니, 그간 풍선 효과가 아니라 투기꾼들과 입주민 그리고 언론의 콜라보로 호가 담합 후 시세 띄우기를 하며 가격을 올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또 자전거래 역시 마지막까지 판을 치고 있는데요. 최근 잠실주공 5단지에 급매물 10건이 거래되었다는 소문이 돌면서 매일같이 이에 대해 기사를 내는 지럴드 같은 언론들이 서울 아파트가 살아날 것처럼 부추기고, 이에 맞춰 중개업자들은 1주택자들이 기존 아파트를 처분하고 갈아타기에 나섰다는 등 이 소문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다른 언론에서는 최근 음마 아파트까지도 급매물이 소진되었다며 실거래 현황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 일자를 보면 전부 2월 21일을 앞둔 거래될 뿐, 일반적으로 20일에 계약된 신고가 벌써 올라오는 일은 거의 없음에도 재빨리 올려 매수 심리를 잡으려고 하는 것을 보면 자전거래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뜻이죠. 내달 말쯤에는 모니터링 강화 후 거래 기간이 30일로 축소된 거래들이 하나씩 올라오면서 그때서야 제대로 된 지표가 나올 것이니, 그 이전에 진행하는 투기꾼들의 마지막 발악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건설사들 역시 분양가 상한제를 앞두고 호가 올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었는데요. 매일같이 풍선 효과로 나오던 수용성, 그중 특히 수원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은 올해만 17,700여 가구나 되는 대량의 분양을 앞두고 건설사들이 시세 올리기 작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근 공인중개사와 합작하여 자전거래 등으로 올리거나 건설사들이 1인 법인 등을 끈앞으로 심어놓아 기존에 들어와 있던 투기꾼들과 합작해 입주민들을 선동하여 시세를 끌어올리죠. 하지만 21일 이후 거래에 대해서는 해제 신고도 해야 하기 때문에 자전거래도 막힌 상황이고, 220 대책으로 매매 임대 사업자를 제외한 다른 사업자에 대해서는 대출도 막혔기 때문에 이런 시세 교란 행위는 많이 사그라들 것으로 보이네요. 이렇게 시세 끌어올리기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이제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댓글로 매수 심리를 자극하는데요. 분석에 대한 반박은 하나도 하지 못한 채 우리나라는 다를 것이다, 이런 말 들어봤자 평생 무주택자다 하면서 지금이라도 빨리 사라는 말들을 하고 다닙니다. 또 헬리오시티 잔금대란 역시 건설사들이 시시하며 감추는 부분을 당시 입주인을 통해 분석했고, 광주 등의 투기 수요 몰림 현상으로 일시적으로 생긴 급등이라 위험하다고 경고한 방송 역시 실제 하락세가 나타났으며, 하반기에 서울 아파트가 반등했을 때에도 분명 추가 대책이 나올 것이니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한 뒤 12, 16 대책과 220 대책 등이 연이어 터져나오며 강남 3구와 양천구의 하락 및 다른 지역들의 상승폭이 꺾이게 되었음에도 맞춘 적이 없는 방송이라며, 어떨 때는 방송을 믿고 안 샀던 사람처럼 코스프레를 하며 지금이 제일 쌀 때처럼 말하거나, 심지어는 위험을 말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저희 유튜브가 몇 년 전부터 하락론을 이야기했다는 등 거짓 선동까지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시세에 맞춰 올리는 것이 맞다는 영상을 올리자 국가에서 공인해준 가격이라고 정신승리까지 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하지만 이 역시 무주택자라고 무시하면서 어떻게든 심리를 자극해 자신들의 매물을 팔고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는 것일 뿐, 실제 이들은 자신들이 돈 벌 수 있도록 자금을 마련해준 전세입자들을 무시하며 갑질하는 갑오브 갑이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기꾼들은 집값 담합이나 자전거래 등을 통해 떨어지는 것을 어떻게든 막고 있었으나, 이전 부동산 거품 영상에서 말했듯 지금은 급증해버린 가계부채, 경제 위기까지 겹치며 거품이 터지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매번 무주택자들의 기우제라고 하는데, 이미 올라가고 있을 때 사라고 하고 떨어지고 있을 때 사지 말라고 하는 건 5살 먹은 조카도 할 수 있는 분석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태클 걸고 있는 건 조카만도 못한 수준이니 그만 조카.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라는 주식 용어에서 말하듯 어깨 이상 올라갔을 때는 떨어질 것을 분석해서 예측해야 사람들이 피해를 안 볼 수 있죠. 그럼에도 왜 여기까지 와서 비난하고 욕설하면서 결국은 집값은 오른다고 할까요? 저희 역시 가두리 부동산처럼 몰아붙여 한 명이라도 더 빠져나오려고 하는 말일 뿐입니다. 즉, 저들이 욕하고 비난할수록 집값 하락이 다가오니 집값이 떨어질까봐 불안해 죽겠어요 라는 말을 돌려서 말하면서 마지막으로 발악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이며, 절대 조급한 마음 가지지 마시고 조만간 있을 저들의 몰락을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